예, 반갑습니다. 조대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탄핵의 주범이 모두 발견됐다. 그동안의 이 조작, 날조, 사기, 위헌, 불법,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을 했고 증거를 조작했고 그런 것들이 근 5년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미 상당히 밝혀져 있죠. 안종범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종범을 정호성, 윤석열과 함께 다시 한번 거론하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은, 함께 검토를 해보는 것은 최근에 바로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조선일보사, 조선뉴스프레스에서 안종범 수첩이라는 책을 내면서 약 2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 거기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수첩에 나오는 주장은 그동안 안종범이 검찰 수사하고 각종 재판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런 거짓말을 그대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늘어놓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탄핵 무효지정에서 꼭 보고 싶었던 안종범 수첩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대목들을 본인 책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미 우종찬 기자 탄핵 백서에서 밝혀놓은 것 외에 본인의 주장으로 본인의 어떤 정리한 자료로 수첩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종범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59년생이고, 그리고 개성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사, 석사,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문이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그래서 2005년도에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유승민 의원이 있었을 때 그때 같은 동문인 안종범 당시 교수를 자문으로 도와달라 해서 그때부터 2005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는 그런 정치적인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학문적인 경력이 있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위스콘신 갔다 와서 대구 경제연구소 조선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장,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교수도 했고, 모교인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했고, 정치 쪽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97년 12월 대선부터 이회창 후보의 자문을 좀 했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의 정책 특보를 했었고, 주로 경제 복지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05년도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유승민 비서실장의 주선으로 자문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경제, 복지 분야에 대한 주로 얻은 자문이죠.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치열한 경선, 아주 박빙의 승부를 했는데, 그때에도 안종범 전 수석이 함께 많이 도왔습니다.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 패배했고, 패배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자문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제 굉장히 이명박 정부의 그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다음 총선에서 2012년 총선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시 박근혜 의원이 선임이 됐었죠. 그러면서 당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이때 비대위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정책자문위원장이 김종인 씨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이때도 많이 도왔습니다. 비대위 성공을 사실상 도왔죠. 이때 2012년 총선에서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년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 경선 캠프의 정책 메시지 공작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비서실에 2012년 총선에서 2년 정도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기획재정부 예결위 이런 데서 기획재정위 예결위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비서실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불러들여서 경제수석을 약 2년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책조정수석을 약 5개월 정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 수석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결국 안종범 수석이 탄핵 전 과정에서 국회 탄핵의 과정, 헌재 탄핵의 과정, 형사 재판까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 검찰 수사가 청와대 안에서 핵심적인 어떤 거짓말을 한 것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서 탄핵의 핵심적인 주범 두 사람이라고 하면 안종범하고 정호성을 고론해야 될 만큼 그 정도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된 안종범 전 수석의 거짓말 위증이죠. 위증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검찰 신문 조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법원에서도 거듭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종범은 2015년 12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동구 이사장, 김필승 사무총장, 정혜식 감사, 이철용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서울 강남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K스포츠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서에 이렇게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하고 이사장은 정동구, 사무총장, 감사, 재무부장, 사무실은 서울 강남, 정관 조직도 대통령 이런 거 하는 자리입니까? 사실 이것부터 상식적으로 사실은 저는 우리 어떤 그 기록을 넘어서 이것부터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한 작은 중견 기업에서 어떤 자회사를 만들 때도요. 이런 어떤 이사들까지 사무실 어디로 가라고 하고 정관 조직도를 그 조직의 회장이나 사장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데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안종범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안종범과 전경련 이 두 군데 안종범이 기획을 하고 전경련과 손을 잡아서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두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최성원 씨는 어떻게 해서 이 K스포츠 미래에 관계를 하게 됐느냐? 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정호성 비서관이 이런 재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했고 뭔가 의도는 있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K스포츠 미래에 있던 자신의 친분이 있던 한두 사람, 그 사람들과 약간의 교류를 했던 것. 그게 사실 K스포츠 미르재단의 최소한이 관계한 것 전부입니다. 심지어는 고영태 뭐 이런 사람들이 차은택하고 같이 해가지고 회사 차려서 뭔가 어떤 재단에서 어떤 연구 용역비를 상당히 어떤 몇 억대로 받으려고 했을 때 최소한 원장이 그걸 막아버렸죠. 두 번이나. 그런데 이 모든 안종범과 안종범과 전경련 자기들이 기획하고 만들고 설립하고 운영을 한 K스포츠 미르 재단의 설립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시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 대기업 회장들한테 재단 출연금을 30억, 60억씩 받아서 그렇게 300억, 500억짜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엄청난 것을 최서원이 해먹었다. 이런 어떤 엉터리 시나리오 가짜를 최서원 원장이 아니 안종범이가 만들어내버립니다. 그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인데
이 수첩에다 이걸 또 적어놨습니다. 수첩에다 조금 있다가 어떤 수첩인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근데 이거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정동구 이사장은 안종범을 2015년 12월 20일 날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했는데 정동구 이사장은 하루 전에 19일 날 안종범으로부터 인터코네크터로부터 만나서 재단 이사장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때 박 대통령과 최성 관련 말은 전혀 없었다. 법정 증언에서 검사가 계속해서 물어보는데도 일관되게 정동구 이사장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본인이 만나서 정동구 이사장까지 본인이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동구 이사장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속칭 잘라버렸죠. 재단에 대한 완전한 어떤 지배권을 안종범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동구 이사장을 앉혀라 했는데 대통령은 지시고 이사장 앉힌 이사장을 안종범이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비중은 미르재단 관련된 겁니다. 요 내용은 안종범 수첩에 그대로 제가 적어놨어요. 안종범 2015년 10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문화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지시했다.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죠. 리커창 방안 예정일인 10월 30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서두르라 지시를 했고, 정확하게는 15년 10월 21일 날 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상세한 지시 내용이 있는데 이때도 K스포츠 같이 문화재단 명칭을 용어의 순수한 불만에 미르로 정해라. 재단 이사장, 이사, 사무총장 인선까지 모두 다 알려줬다. 완전한 거짓말. 이것도 안종범이 본인의 지인 차은택 인맥으로 본인이 다 했습니다. 이 미르재단의 이사 중 상임이사 중 한 사람이 한국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최선 원장이 인맥이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런 주장을 하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도 만들어라. 미르재단도 만들어라. 설립 지시했다. 이걸 안종범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청와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어디서 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경제수석 백수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10월 19일 날 안종범이 실제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상목 비서관은 안종범 수석한테만 문화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었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누구 있지 않습니까? 방기선인가? 방기선. 네. 방기선 그 사람 문건도 2015년 아마 5월쯤에 이건 뭐 공식 문서도 아니고 그냥 아예 한글에다가 MS 워드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낙사대시 써놓은 거예요. 서명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식 문서. 그건 사적인 문서인데 그 문서에 그런 어떤 K스포츠 미르재단이 설립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큰 틀도 아니고 정말 애들 장난같이 그냥 끄적끄적 약세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자료가 자기 안종범 수석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 자료 존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에게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설립했다는 지시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다. 근데 방기성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시를 안종범 수석이 받고 박근혜 대통령 그 지시를 본인이 받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제한 분이 없습니다. 오직 안종범한테 얘기를 듣고 한번 만들어봤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서 K스포츠 미래에 대한 모든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출연금을 요청했고 그래서 인선도 다 했고 이런 주장은 오직 안종범만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 출연금을 요청받았다는 대기업 회장 7명, 구본무 회장, 이재용 회장 단 한 명도 대통령에게서 재단 얘기 들은 적 없다, 출연금 얘기 들은 적 없다. 일관되게 모두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다 진술했습니다. 안종범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증언은 이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신문조서 검찰 조사 거부할 때 안종범의 정경련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어떤 뇌물, 직권 남용 관련돼서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거짓말을 할 사람입니까?
저는 그분의 인생 그리고 국정 운영 어떤 4년의 어떤 과정을 봐서도 그분은 거짓말을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안종범의 정경련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한마디가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고 안종범이 두 가지 다 완전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본무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은 모든 재벌 총수들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핵의 쓰나미가 불어닥쳐버리고 현직 대통령이 아무 죄도 없이 탄핵을 당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한 말을 안종범 전 수석이 듣는다면 토론을 하든지 고발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위를 가렸으면 좋겠어요. 안종범과 정경련이 손을 잡고 자기들이 기획하고 설립해서 운영했던 K스포츠 미래재단이 2015년 9월달에 크게 이제 2015년 7월쯤에서 뭐 TV 조선에서 크게 이제 보도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국 뒤집어 씌우고 나중에 알게 된 최서원 원장의 그 존재,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들의 죄를 명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고 지금 안종범 수첩 이 책을 제가 2번 정도 정말 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종범의 이상한 수첩이라고 했습니다. 안종범 이상한 왜 수첩이 이상한 수첩이라고 하냐? 보통 수첩이라고 하면은 그때 생각난 아이디어 또 그때 들은 얘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메모를 해놓는 목적이 수첩 아닙니까? 그런데 안종범의 이 수첩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5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그 한 8일 동안 기록이죠. 그 기록을 당시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가 정확히 15개월 지난 2016년 10월 12일 이후에 2016년 10월 달에 15개월이 지나서 이 수첩을 썼어요. 수첩을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15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쓰려면 우리가 컴퓨터 펴고 워드 프로그램에서 하나하나 자료 찾아가면서 무슨 그런 어떤 회고하는 어떤 글들, 논문이나 무슨 설명문 형식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상한 수첩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안종범의 위증 두 가지, K스포츠에 대한 거 하나, 미래에 대한 거 하나, 그 내용들도 수첩에 근거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수첩도 언제 썼느냐? 아까는 둘 다 2015년 말에 있었던 일이죠. 2015년 말에 K스포츠 미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2015년 말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도 언제 수첩에다 기록을 했냐? 10개월이 지나 똑같이 2016년 10월 12일 이후에 10개월이 지나서 또 수첩에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검찰에서 자기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얘기를 우종창 기자 탄핵 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쓴 안종범 수첩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수첩이 언제 기록됐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수첩이라고 한 거예요. 이미 이 내용은 날조되고 조작되고 거짓말을 써놓은 수첩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첩이라고 또 이제 이렇게 작성된 수첩을 나중에서 총 63권 중에서 57권을 형사재판에서 중도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종범 수첩 63권의 목록은 올해 2월달에 조선뉴스프레스에서 나온 안종범이 쓴 안종범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있고 훨씬 전에 작년 4월에 우종창 기자가 쓴 어둠과 위선의 기록 여기에 이제 각각 나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안종범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2016년 10월 30일 안종범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큰 업무용 수첩 한 권을 압수수색 당했다. 그걸 A1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 사람이 11월 2일 날 긴급 체포를 당하면서 6일인가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특수본 김수남 이영렬 특수본 일기 때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의 보좌관 김건우 보좌관에게 압수한 수첩 16건, B1에서 B16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이 수첩이 바로 안종범 그 수석이 2016년 10월 달에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당시 막 탄핵의 광풍이 몰아치는 조작 보도들이 난무하고 국정조사 기간 중에 여러 자료들을 갖다가 안종범 수석이 그때 작성한 수첩입니다. 과거 당시 작성한 수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 1월 특검의 김건우 보좌관이 임으로 제출한 수첩 39건이 있습니다. C1에서 본인이 C39라고 표시를 했고 39건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과거에 2014년부터 실제 기록한 그런 어떤 수첩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검찰 특수본 2개 김건우 보좌관이 경찰에 제출한 수첩 7건이 있습니다. 이건 4번입니다. 여기 우종찬 기자 책에는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 차이가 있죠. 뭐 비슷한 시기니까 실제 압수수색 당할 때 청와대 업무용 수첩 1건, 그다음에 11월 7일 날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죠. 검찰 김건우의 신체 압수수색 11건, 15일 날 검찰 김건우 신체 압수수색 5건, 그다음에 17년 2월 26일 날 특검의 수수료 임의 제출, 그다음에 5월 31일 날 임의 제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첩이 압수되고 제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11월 7일 날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안종범이 받으면서 검찰 쪽에서 이게 이제 그 최영성 변호사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 그 과정이 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도 그 과정은 나와 있잖아요. 당신 수첩이 있는 건 아는데 당신 수첩이 있는 건 아는데 그건 되게 구속 적부심 뭐라고 합니까? 구속 전에 할 때 구속하기 전에 받는 그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질심사에서 본인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수첩 일부를 저희 판사 보여줬거든요. 안종범을. 그래서 검찰에서 수첩 일부 존재를 알고 있다가 당신한테 유리한 내용만 좀 보게 좀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김건우 보좌관이 수첩을 처음에 11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수첩을 적어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최근 10월달에 수첩 적어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이걸 갖고 와라. 11권 갖고 왔는데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그냥 보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그냥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뺏어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게 만약 억울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면 똑같은 일이 안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서 또 자기가 5건을 김건우이가 들고 와서 또 5건을 갖다 주면서 또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당한 형식을 취하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김건우 보좌관이 39건 자기가 들고 또 왔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검찰이 수첩을 다 유출하게 된 겁니다. 안종범 일부는 2010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12일 이후에 새롭게 작성된 것이다. 검찰이 2010년 11월 압수한 수첩 16건 안종범 B1에서 B16이라고 표시하는 건 안종범이 새롭게 쓴 업무수첩입니다. 언제? 2016년 10월달에. 안종범은 제4차 검찰 조사 16년 11월 7일 아까 김건우 11건 들고 와서 압수수색 당한 그날에 그러니까 내 수첩 이런 게 있다. 그럼 갖고 와봐라. 그럼 갖고 왔어요. 우리가 갖고 이걸 잘 활용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검찰이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좋다고 하기에는 뭐 하니까 압수수색 당한 형식으로 하자. 아마 이렇게 돼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5건을 또 형식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조치했습니다. 아마 그게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1월 7일 날 2016년 12월 12일 본권 관련한 흐름을 정리하면서 제 수첩에 기재를 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 16건의 수첩을 당시가 아니라 2016년 10월 12일 이후에 기록을 했다고. 그 다음에 검찰이 압수한 16건은 최선호 사건이 터진 후에 안종범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새롭게 정리한 업무 수첩인데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우종찬 기자 탄핵 백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39건은 안종범이 2014년부터 사용했던 원래 수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유동찬 기자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검 소속 검찰청 최재욱이 17년 4월 3일 작성한 수사보고, 검찰 수사보고에서 수첩 일람표가 있습니다. 수첩 일람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고, 특검에 제출한 39번 사본을 당시 어떤 경로로 한국일보 취재팀에서 입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입수한 39분, 아까 C1에서 C39라고 안종범이 표시하는 거, 2014년부터 당시에 실제 기록해준 거. 업무 수첩에는 2015년 7월 24일하고 7월 25일 이 양일 기록이 없습니다. 이 양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바로 청와대 안가에서 7대 그룹 대기업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독대를 했던 날입니다. 이때 탄핵에 관한 뇌물, 탄핵, 직권남용, 뇌물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때 대기업 회장을 만나서 청탁을 받아가지고 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재단의 출연금을 내놔라. 그리고 청탁을 받아서 그 청탁에 대해서 뭐 승마지원 영재센터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안종범이 나중에 다 검찰에서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39번 당시에 썼던 그 업무수첩에는 7월 24일하고 7월 25일 기록이 없습니다. 한국일보 취재팀에 가면 7월 7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는 매일매일 적어놓은 기록이 있는데 7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이런 수첩 자체가 없어요. 이쪽은 28일부터 다시 기록이 시작돼요. 따라서 이 기록은 안종범이 이제 탄핵 문제가 점점 더 거대한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는 2016년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과하라고 압박하면서 기록을 그때 해놓은 겁니다. 안종범 수첩 성격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17년 2월 16일 날 이제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헌법재판소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은 안종범 수석 증언 요지는 안종범 수첩에 도대체 무슨 내용들이 적혀 있느냐? 대통령이 불러주는 말을 적긴 했지만 그중에는 단순 지시사항, 참고사항, 다른 사람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또 본인 메모도 들어있고 첨삭한 내용, 사후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당시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안종범 수석에는 문장이 아닌 단어들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어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뭐 VIP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회장이 한 말, 뭐 VIP 대통령이 한 말, 본인이 한 말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문장이 있고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안 수석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본인이 2016년 10월 중에 작성한 새롭게 쓴 그 수첩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로 안종범이 여러 가지 진술 문장들을 만들어서 검찰에 주고 그게 결국 탄핵의 그 거짓 핵심적인 위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종범 수첩에 본인이 수첩 목록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안종범 수첩의 책에 나오는 목록입니다. 총 63권 있죠. 63권. 그래서 이제 좀 세 개만 주목해 오늘 세 개만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면 2015년입니다. 2015년 10월 19일에서 7월 28일 사이에는 수첩이 B6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7월 24일하고 7월 25일 기록이 B6라는 수첩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2016년 10월 달에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업의 대사를 15개월 지나서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7, 7번 10월 19일하고 12월 4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까 10월 21일 날 미르재단 거기 설립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고 했죠. 이때도 당시에 쓴 게 아니라 B7에 기록되어 있어요. 2016년 10월 달 이때도 10개월 지나서 쓴 겁니다. 10개월 지나서 수첩을. 그리고 이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B9 보면은 2015년 12월 16일에서 1월 10일까지 2016년 1월 10일까지 이때 기록도 아까 2015년 12월 21일이었죠. 12월 21일 날 구체적으로 K스포츠
뭐 정봉구 이사장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라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12월 20일 12월 20일 그래서 12월 20일인데 여기 이것도 B9이죠. 이게 만약에 적어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있으려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원래 써왔던 C 수첩 이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짓 위증 탄핵의 핵심적인 어떤 거짓 증거가 됐던 것들이 다 B 항목 안에 B6, B7, B9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 언제 썼다는 얘기는 자기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우종찬 기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비교하고 보고하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수첩 원본이고 요거 이제 ICK 또 안종범 수익 책을 참 읽어보면서 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자료로서는 우리가 탄핵 무효화시키는 자료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책을 잘 냈습니다. 2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4일하고 7월 15일 날 기록을 한번 유심히 보시죠. 여기에 삼성 승마협회, 재단 문화체육 또 뒷페이지로 또 넘어가 제가 하나만 스캔했는데 빙상협회 연계센터입니다. 승마협회 김재열 사장, 김재열 사장 뭐 얘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 소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삼성 말 3마리 영재센터 16억 지원 재단 출연금 여기에 다 있습니다. 24일, 25일 기록. 그래서 안종범의 이상한 수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는데 실제로는 언론 그 수많은 언론 보도들처럼 거짓 날조 조작된 그런 수첩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안종범 위증과 안종범 수첩이 국회 탄핵 현재 탄핵 심판, 박근혜 대통령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네요. 결국 탄핵을 완전히 선거 이 불법 사기 위헌 탄핵을 성공하게 만들어 버렸죠.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결론인 것이고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서 1,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탄핵소추 주사위는 헌법이 이 국회에서 국회 인간들이 저기 해놓은 겁니다. 헌법에 5가지 국민주권주의, 공무원제도, 지상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법률위에 거기에서 쫙 5가지를 법률위에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뇌물, 직권남용, 강요 이런 내용들이 법률 위반으로 첫 번째 국회 탄핵 소추안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 때문에 이게 올라갔습니까? 안종범은 거짓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국회 탄핵돼버린 겁니다. 안종범 수첩 2016년 11월 20일 검찰 공소장에는 최소한 안종범 대통령 공모범행 본인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었다. 공범이라는 표현이 담긴 공소장이 있고 국회 탄핵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1개의 참고 자료,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게 검찰 공소장 2장인가 3장하고 나머지 다 언론에 있어. 그래서 국회 탄핵을 바로 가능하게 한 절반이 안종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이따 토론에서 한번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현재 탄핵 심판도 현재 탄핵 심판 인용 주사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죠. 크게 2가지 사인이 국정개발과 대통령에 관한 남용이 있었다. 두 번째는 헌법수 우리가 그랬다. 이건 완전히 헛소리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고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소한의 국제계획이다. 이게 이제 JTBC 스태블리시고 여기에 또 이제 절반이에요. 절반 탄핵의 절반. 또 대통령 권한 남용 최소한의 사익축을 도왔다.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은 최소한의 사익축에 이용했다. 사익축에 이용은 사실관계도 다른데 이런 어떤 스토리, 거짓말 스토리를 만들어냈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안종범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종범 수첩 증인으로까지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탄핵 심판에서는 JTBC 태블릿 이 중요한 JTBC 태블릿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안종범 수첩 역시 증거는 채택은 안 됐는데 안종범이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써놓고 거짓말로 써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증언하고 거기에
그 수첩 일부를 또 뒤에다 참고자료를 붙여서 이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이 실제 현재 탄핵 심판에서 실제로 증거로 채택이 된 거예요. JTBC 태블릿이 안 됐지만 그래서 헌재 탄핵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엉터리 헌재가 사유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원래는 김수남하고 이영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뇌물죄는 이건 적용할 수가 없다. 그게 법률적인 판단이었고 일반적인 우리 법률계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직권남용도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과연 헌재로 왔을 때 대통령을 탄핵, 인용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뇌물죄 법리를 갖고 온 인간이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이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뭘 이용했겠습니까? 안종범, 지금 말하는 수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안종범 수첩에 넣었다가 나중에 새롭게 2016년 10월 12일, 10월 중에 작성한 수첩, 2015년 7월 24일과 7월 25일 기록, 거기에 승마협회, 빙상협회 지원, 영재센터 다 들어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제시하는 그 유일한 뇌물죄에서 뇌물죄 유일한 증거는 안종범 수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종범 수첩이 안종범이 그만큼 탄핵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탄핵의 핵심 주범, 2대 주범, 3대 주범 중 한 사람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좀 길었는데 안종범 수석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종범 수석으로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탄핵 무효 투쟁에서 중요한 자료를 실수로 제출했습니다. 이제 안종범 수석이 정말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음에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안종범 참여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최대식 대표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외로이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홀로 투쟁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